네, 안녕하세요. 차탄원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참, 하나오션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 인기가 식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하나오션에 대한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도가 좀 꺾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개인들의 관심도 꺾어진 건데 참 증권사별로도 그죠? 증권사별로도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올리고요.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유지하고 또 어떤 증권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그죠? 또 어떤 데서는 뭐요? 신용 등급이 상승된다. 어떤 또 증권사나 평가 기관에서는 이 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누구도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요.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빠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맞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추세. 추세가 중요한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주제와 잠깐만 벗어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역배열과 정배열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배열, 정배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역배열은 안 좋다. 정배열은 좋다. 그래서 역배열에 매수하면 안 되고 정배열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역배열이 뭐냐면 이러한 이평선들 있죠. 이평선들이 지금의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오션을 보면 이평선들이 어떻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장기 평선들이 있을 거예요. 224일선과 300일선, 그죠? 224일선과 300일선 이렇게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에요. 224일 평균값, 300일 평균값. 그러니까 이러한 장기 이평선들이 어떻게 밑에 깔려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위쪽에 가 있어서 주가가 위에서 놀아지고 뭐요? 이게 정배열이고요. 장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고 그다음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왜 역배열은 안 좋고 정배열은 좋은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우리 메모장 잠깐만 켜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자, 우리가 역배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자,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정배열은 뭐요?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둘 다 A라는 회사고 B라는 회사입니다. B라는 회사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회사는 호재가 하나씩 있어요. 호재가 하나씩 있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어요. 호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호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호재가 떴을 때 시장에서 수급이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300억 정도. 근데 A라는 회사는 이렇게 호재가 떴을 때 주가가 10%밖에 못 가요. 한 20% 갔다가 10%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정배열에서는 20%까지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매물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배열에서는 주가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호재가 떴을 때 주가가 빵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가 있어요? 바로 매물대라는 저항선이 있어요. 보게 되면 자 보면 역배열로 내려올 때 매물이 한 번 걸리죠. 매물이 한 번 걸려요. 그것도 어떻게 돼? 매물이 두 번 걸립니다. 두 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이 두 번 걸려요. 올라갈 때 두 번 걸리고 그 다음 다시 이 매물대 뚫려 매물 몇 번 뚫어야 돼요? 세 번 뚫어야 돼요. 이 위쪽에선. 그러니까 슈팅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뭐요? 매물을 맞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같은 호재에도 20% 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빠지는 거 10%까지. 근데 우리가 정배열을 보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이 정배열일 때는 같은 호재 20%가 올라갈 수 있냐? 잘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정배열의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 호재가 떴습니다. 호재가 떴어요. 슈팅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하나밖에 없다. 매물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위쪽엔 뭐예요? 이 위쪽엔 매물이 없는 신고가다라고 했을 땐 슈팅이 나왔을 때 호재죠. 그죠? 슈팅이 나왔을 때 호재입니다. 호재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인 신고가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신고가 영역이다. 그러면 호재니까 팔 사람이 없어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역배열은 어때요? 호재가 떠도 물려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선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게 같은 호재여도 주가 상승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배열은 뭐다? 계속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오션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쉽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의 흐름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301선이 밑에 있고요. 224일선이 위에 있고요. 111선이 위쪽에 있고요. 61선이 이쪽에 있고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뭐요? 완벽한 정배열이에요. 일봉상. 그럼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중장기적인 흐름 봐야 돼요. 중장기. 그럼 지금 하나오션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볼게요. 뭘 봐야 돼요? 주봉을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오션 지금 보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도 보면 어때요? 자, 맨 밑에 301선과 224일선, 111선, 56일선, 정배열, 21선, 11선, 5일선 뭐요? 정배열이요.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흐름이 꺾였다 안 꺾였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단기적인 블락딜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이 중기적인 흐름에서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월봉까지 볼게요. 자, 월봉까지 보면 월봉의 흐름 봅시다. 자, 지금 월봉을 보면 자, 어때요? 월봉상 흐름? 자, 112가 여기 있고요. 110이 여기 있고요. 위에 56이평이 있고요. 22평이 있고요. 12평이 있고요. 52평이 있습니다. 최근에 뭘 뚫었어요? 224 장기 2평을 뚫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300일 월봉선. 300월봉선이 존재를 하나? 300월봉선. 300월봉선은 존재를 안 하네요. 안 하네요. 300월봉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0이거든요. 1년에 12. 그죠? 10년에 112. 20년에 뭐요? 240. 30년에 360이요. 그럼 300일선은 25년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보게 되면 지금 이때가 21년이잖아요. 그럼 뭐요? 내년에 300일선이 생기겠다. 그죠? 내년에 300일선이 생길 거예요. 내년에. 1월. 내년이나 올해 말쯤 생기겠네요. 300일선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월봉상은 흐름이 어때요? 월봉상은 아직까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사실 정배열이에요. 왜냐면 장기 평선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흐름, 정말 오래된 흐름을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300일선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그럼 지금 뭐냐면 224일선과 300일선이 뭐예요? 저항으로 잡히는 구간이에요. 애초에. 이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 월봉상 224와 300일선을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하나오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를 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방산을 매수하는 것이 과연 고평가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멘텀이 꺾이냐 안 꺾이냐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모멘텀이 꺾이냐 안 꺾이냐. 우리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그죠? 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알아요? 원래 현대로템은요,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수주가 성공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주가 마무리되고 주가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근데 왜 올라가 주가가? 왜?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 높아지지만 주가가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현대로템이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수주를 넓혀갈 수 있는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로템이나 다른 종목들도 뭐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현대로템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어때요? 주봉 정배열이다. 그죠? 월봉 볼까요? 한번 월봉. 자, 월봉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월봉 보니까 자 112, 60, 20, 15
야, 월봉 이평선 정배열이다. 뭐요? 장기 흐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 꺾이지 않았다. 우리가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을 때 언제요? 4월에 신기하게도 월봉상 5위평에서 걸렸네요. 그죠? 월봉상 5위평 걸렸네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월봉을 안 봐요. 월봉 주봉을 안 본다. 중요해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상 흐름이 굳건하게 뭐예요? 중장기적 흐름이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 추세라는 부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추세에 맞서지 마라. 그죠?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애들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공매도 잔고가 10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쵸? 왜 공매도 잔고가 늘었겠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안 빠진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100만 주 늘어났는데 주가는 버티고 있어. 그쵸? 버티고 있어요. 뭡니까?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추세를 거슬리지 않고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죠. 호재가 나서 주가 상승하면 공매도 물량들이 쇼커버와 쇼스키즈가 들어오겠죠. 상승 탄력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하나오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세를 거슬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언젠가는 하나오션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때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하나오션이 더 높은 가격, 더 엄청난 가격에 위치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외치는 순간 저는 뭐가 되죠? 적폐가 됩니다. 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오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오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텐데 아닐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나오션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만 기억을 해봅시다. 모멘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MRO에 대한 부분, 잠수함에 대한 부분,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 미국 군함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아직 제대로 수주받은 게 없어요. 뭐요? 모멘텀이 하나도 사그라들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수주를 못 받을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은 가득합니다. 그럼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상승한답니다. 상승한다. 자, 상승한다인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 올라갈 때 이러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뭐요?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두 달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만약 그때부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두 달이 아니라 세 달, 네 달에 또 흐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상승할 때 이 조정 구간은 두 달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상승할 때의 조정은 세 달, 네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변동폭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추세는 이겁니다. 상승 추세란 말이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세를 이거를 읽으셔야 되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더 변동성이 심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전고 뚫고 날아갈 때 뭐 해야 돼요? 날아갈 때 3분의 1이던 2분의 1이던 수익을 한번 실현을 하는 구간이 오긴 올 거다. 근데 저는 그 구간이 지금은 아니고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오션 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저는 하나오션이 이 구간 34,000원 구간과 65,000원 구간 저점 구간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상승이 나왔고 또 눌림목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은 저는 조정을 크게 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구간이 65,000원, 34,000원 구간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때 대응을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 구간에서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또 변동성이 없이 옆으로 기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내가 하나오션 들고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매도에 대한 부분, 그래, 지금은 내가 버틸 건데 분명히 조금만 빠져도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만 올라가도 기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무뎌지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이요. 근데 무뎌지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방 초대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1,500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당분간 자랑을 좀 해야죠. 왜냐면 사실 우리 설문조사라는 게 자, 별로다, 매우 별로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가 92%,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97%, 괜찮다, 99%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4,000분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어쨌건 통계적이란 통계가 있기 때문에 4,000명 중에 1,500명 했다, 3분의 1이 투표했다라는 건 뭐예요? 통계적 유의성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 4,400명 중에 4,440명 중에 4,400명이 만족한다. 저는 이런 텔레그램 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오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는 거 잘 알아요. 그러한 멘탈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하나오션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단기 분할 매도 자리까지 갔을 때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 우리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으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 보셔서도 알겠지만, 들어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는 안 들어오면 무조건 이거는 손해다. 손해. 왜냐면 텔레그램방 무료인데 굳이 안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제발 들어오셔서 하나오션 흔들리지 마시고 변동성 이겨내셔야죠. 그죠? 변동성 이겨내셔서 같이 대응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전 정말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응원하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하세요, 이거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하나오션 1월달, 2월달에 제가 뭐요?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요. 한국카본. 그죠? 히든 종목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공유를 안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죠. 보시게 되면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 이때 말씀드렸고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유를 드렸어요. 조선 히든 종목 공유 안 하려고 했으나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 드린다.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모아가시고 길게 투자하면 좋은 흐름 나올 거다. 날짜 언제입니까? 3월 28일이죠. 그죠? 한국카본 볼게요. 자, 언제요? 3월 28일? 이때입니다. 그죠? 말씀드리고 다음날부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어요? 밑에 구간부터 63%. 시총이 낮은 종목도 아니었어요. 7천억, 6천억짜리였어요. 우리가 사서 올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발견을 잘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버넥트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5월 2일에 이 버넥트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등급짜리 종목이다. 정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드리면서 분석을 도와드렸단 말이에요. 버넥트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버넥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2일에 버넥트 어떻게 됐어요? 5월 2일에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주가 계속적인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자, 종가가 5,300원인 거 보면 최고가면 얼마요? 바로 37%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죠? 얘기하고 바로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맞춘다가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왜 매매를 신경을 써봐야 되는지,
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 후에 뭐요? 이렇게 눌려서 기다린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돼.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 줬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안 들어오면 분명히 손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시고, 남들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그죠? 010-9201-6329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6월 3일 대선입니다. 5월 11일 후보 등록 끝납니다. 뭐 있어요? 정책 토론회 있습니다. 이거 제가 5월 11일까지만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따지면 하루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드립니다. 왜? 정책 토론 시작되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요거 대선 매집주까지 반드시 받아가셔서 제대로 대응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로 오션 남기시면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을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